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이 요즘에 이제 일반 그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많은 공정성의 그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의학적 근거들이 있는지, 이것이 과연 공정한 건지 아니면은 포용성을 점점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시스젠더는 저희가 이제 보통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이제 태어날 때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성 전환을 한 이후에 여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서 성 전환 이후에 남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운동 경기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그 이슈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성 전환을 한 사람들과 여성 경기에서 경쟁을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트랜스 우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은 성 전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여자로 성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해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이제 보충해서 이제 더 여성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고, 또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이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동시에 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보통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보게 되면 지방의 재분배가 일어나서 이제 남성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에 이제 지방 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근육 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여자로 성 전환을 하는 트랜스 여성들이 이제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성 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보통 근본적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고환 적출술을 해야 거의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성 전환 수술까지 이제 진행하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성 전환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여자로 이제 성 전환한 사람들과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가는 시스젠더 여성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성들과의 경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주 케이스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제 몇 가지 예만 살펴보게 되면, 이 두 학생은 이제 원래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인데 이제 원래 남자로 있다가 이제 성 전환 이후에 여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성 트랜스젠더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이었을 때는 이제 육상부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제 하긴 했지만 이제 특별한 이렇게 성적을 거두지 못하다가 여성으로 성 전환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여성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의 1, 2위를 독차지하고 신기록도 세우고, 이제 예전에 남성부에서는 좀 변변치 못하게 활동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여성부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독보적인 그런 성적을 내면서 이제 여성들이 우승할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대학 진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다른 학생들이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로렐 허버드라고 이제 가장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남자로 역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뉴질랜드에서 하다가 이제 35세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기록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기록을 보이지 못하다가 성전환 이후에 여자로 활동을 하면서 세계 챔피언십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고 202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트랜스젠더의 신분으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이제 그 종합 격투기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종합 격투기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안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10년 전에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을 한 이후에 이제 격투기 선수로 활동을 해서 많은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격투기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남자의 모습, 그 미 해군에서 이제 미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성전환 이후에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여성으로서 종합 격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뭐 아주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제 여자 선수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이제 남자를 그 운동 경기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영향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결국에 사춘기 이전에는 혈중 호르몬에 큰 차이가 없다가 사춘기, 남성 사춘기를 겪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고안에서 한 3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성이. 그래서 이제 평균 혈중 농도가 남자가 최소한 10배 이상 높게 유지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런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보면은 남자는 평균 그 테스토스테론 혈중 수치가 한 7에서 30 그리고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한 2.0 미만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거의 평균 수치를 보면 한 10배에서 15배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결국에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근육 양이나 근육 강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에 따라서 이제 달리기 그리고 뛰기 같은 그런 운동에 아주 경기력 향상을 오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산소에서 폐를 이제 말초 조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심폐 기능을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뷰 논문인데 트랜스 여성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근력, 그러니까 머슬 스트렝스나 아니면은 그 근력의 근육의 면적이 그 지속적으로 그 시스젠더 여성들보다 여성 호르몬 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들이 아직도 우월하게 높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여성과 남성의 그 신체 능력의 차이가 보통 한 10에서 50%까지 보고 있는데 그 트랜스 여성에서의 근력의 이득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신체적 차이, 그러니까 근력이나 뭐 여러 가지 심폐 능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더 우월한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그 지방량이 이제 남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의
크기가 조금 더 적고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남성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운동 경기력에 이제 남성에게 우월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남성에 더 유리한 종목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적게는 한 10에서 15% 정도 남성이 더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50% 이상도 남성이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신체적으로 더 유리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보통 이제 상체의 근육이 훨씬 더 이제 강하고 그리고 이제 팔이 더 길기 때문에 던지기나 펀칭 그리고 미는 그런 동작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고 올림픽 역도 경기 같은 경우에 남성이 한 30% 이상 더 강한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여성이 똑같은 체중이 한 60%가 더 나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남성의 근력 차이를 넘어서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에서 사춘기 한 14에서 15세, 그러니까 남성 사춘기만 지나게 되면 이미 여성 성인들의 그 기록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있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참가 기준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 이하로 1년 동안만 유지를 시키면은 올림픽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상 연맹 같은 경우 이 수치가 5 이하로 유지된다고 이제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여기 이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 그러니까 성 전환을 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억제 요법을 시행해도 골 질량은 24개월 동안 시행을 해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골절 빈도도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골밀도도 평균 12.5년간 유지가 높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성 호르몬 성전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키나 골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뭐 근육 양 같은 거는 약간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키나 골격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기력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 여성들의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이래서 성전환 수술을 3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한 8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남자로서의 그런 신체적 이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체적 이득을 그 테스토스테론 억제를 아주 장기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줄이거나 없애지 못한다. 결국에는 일반 여성들과의 경쟁이 이제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면은 전립선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으로의 성 전환할 때 쓰는 이제 호르몬 치료와 동일한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 남성이 이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근육 양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어드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 경기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의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보통 안전과 공정 그리고 포용 이 세 가지 이슈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스포츠 경기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럭비 같이 좀 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럭비 협회에서 아예 그 트랜스 여성의 그 여성 경기 참여를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참여 같은 경우에는 원래 IOC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원래 2004년에는 아주 강한 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2년 이상 하고 그리고 고환 절제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젠더, 바꾼 젠더로 2년 이상 생활하고 그리고 그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이제 여성 경기,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들이 여성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2015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경기 이전 1년 그리고 경기 중에 테스토스테론 혈중 수치가 10 이하로만 유지가 되면은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수치가 이제 일반적인 여성은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거의 다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균 수치가 0에서 2 아무리 많아도 2인데 보통 한 1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를 지금까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렇게 더 포용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그런 스포츠 단체들도 있는데 뭐 호르몬 요법에 대한 그런 수치 자체가 아예 기준들이 없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미 대학 체육협회라고 이제 미국 대학 그 체육을 이제 총괄적으로 관한 NCAA라는 그 단체에서는 1년간 호르몬 치료만 시행을 하면은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몇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성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불공정성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줄 거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의 그런 높은 수치는 이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불공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젠더 여성에서는 아무리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그 10이라는 수치까지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고. 그 테스토스테론에서 이제 트랜스 여성들이 이제 경기력 향상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게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떤 주는 트랜스 여성들의 경기 참여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또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주도 있고 또 아예 금지하는 주도 있고 그게 주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그런 정치 색깔을 가진 주에서는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조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이제 뭐 공화당 위주의 그런 정치색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마다 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새로운 법안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성 경기에 출전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젠더 여성들, 대다수의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제 운동 선수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 선수가 이제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인데 1988년 남자이고요.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7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남성 팀에서 이제 수영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지는 못한 상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여성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즌에 다시 여성 수영팀에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다시 이제 합류를 한 이후에 이제 뭐 월등한 성적을 지금 두각을 나타내다가 작년 3월에 이제 전미 대학 체육협회에서 하는 디비전 1 가장 높은 그 레벨의 그 선수 경기에서 이제 그 500야드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작년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맨날 모든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 출전을 희망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출전 자격은 얻지를 못하고 이제 좌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국제 수영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이 제재를 한 건데 이 단체는 이제 2009년도에 그 전신 수영복을 입는 게 이게 약간 기술적 도핑이다, 더 경기력을 향상시키다 해가지고 그것 자체도 이제 금지시켰던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2022년 6월, 그러니까 아까 그 리아 토마스 선수가 NCAA에서 우승을 하고 3개월 뒤죠. 그래서 그때 이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경기 요건을 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12세 이전에 성전환을 마친 선수들만 여자 종목에 참가를 하도록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트랜스 여성 선수들이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수영 연맹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요거는 발표된 논문인데 이제 MRI 연구를 했을 때 자국 내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어떤 기능적인 차이를 본 건데 이제 남성이 어떤 시각 공간적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나서 이제 운동 경기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이제 리뷰를 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에서 호르몬 요법을 시행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여성의 범위까지 낮아지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또 얘기하는 게 가장 민감하게 여성 호르몬 요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수치가
최대 산소 섭취량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호르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낮게 그러니까 여자 레벨과 동일하게 유지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남성이 원래부터 컸던 이제 폐의 크기나 폐포수, 심장 크기, 좌심실의 크기, 그리고 1회 박출량, 심박출량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리 여성 치료를 한다 그래도 호르몬 요법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제 스포츠 인권 현장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응책의 보장을 촉구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포용적인 더 정책을 강조해가지고 공정성에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다수의 운동 종목에서 신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트랜스 여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법, 성전환 이전에 남성을 얻은 이득, 신체적 이득을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여성과 시스젠더 여성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학적 근거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랜스 운동 선수들의 그 올림픽 참가 기준은 과학적 그 연구 자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IOC 가이드라인과 국내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